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1.6%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정말로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현대차라든지 LG전자 쪽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러스 4% 가까운 상승 흐름을 다시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노조 문제 관련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자, 노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정세로 접어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 그것에 대한 수혜로 어떤 게 많이 올라왔었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바로 이 로봇 종목들이 많이 튀어서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3일 연속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대원전선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면,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이 시속 게임에서 수급이 로봇 쪽에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급이 어디로 들어올 수가 있겠다? 바로 이 전선 관련 종목들, 최근에 하락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간에서 드디어 이제 반등할 때가 됐나 싶었었던 이런 캔들의 흐름이 연출됐었던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미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21선에서의 우리가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보시다시피 21선 구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13,131원 구간에 있었던 바로 이 대원전선인 만큼, 자, 오늘 저가가 얼마까지 갔다 왔었냐면은 12,900원까지 갔다 왔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신이 도대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제가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5월 15일날 바로 저번주 금요일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하게도 이 21선 닿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가져갈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분에서만 우리가 월요일날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이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대원전선의 자리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21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만나는 구간, 그러면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가 있으면서 이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같이 매집의 구간을 가져가야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매도를 결정하실 구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 이렇게 21선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맞닥뜨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날짜가 바로 이 5월 15일 저번주 금요일날 영상 촬영했었는데,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21선 부근에서의 지지를 연출해주면서 위아래 꼬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캔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가까지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아직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선 이 대원전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원전선 정말로 오랫동안 쉴 만큼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으면서 미친 듯한 상승 흐름, 이런 대폭등 한번 이어나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 거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의 구간에서 떨어진다라고 해서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대원전선 못 올라가게 이렇게 윗골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지금 지지 시도가 있는 바로 이 대원전선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분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 분봉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하나가 있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이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던 이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14일 날에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추세선을 벗겨봐주는 상승 흐름을 한번 보여줬었고, 이제 한번 추세가 돌파되고 나자 그 구간이 지지로 바뀌었었던 구간이 명백하게 연출됐었던 이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해가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저점을 인정할 수 있는 구간을 이 구간으로 상정을 해놓고 여기를 잘 지켜내봐줄 수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눌러봐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분봉으로만 따져도 우리가 점점 낙폭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이런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흐름 다 접어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대원전선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 이 대원전선에서만 나타났었던 그런 영역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에서 이런 패턴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쉬어갔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도 없이 세력들이 싹 다 엑시트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급 주체로 여러분들께 짚어봐드렸었던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대원전선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JP모간 서울을 비롯한 이 외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까지 해서 JP모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20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손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바로 언제부터 시작해서 4월 23일부터 시작해서 대원전선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들이 지금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는 수급의 현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4월 23일부터 해서 4월 29일까지 여러분들께 수급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JP모간 서울이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120만 주 가까이를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왔었고,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위에 구간에선 그들이 또 싹 다 팔고 도망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 구간까지를 매수를 들어왔었던 그들, 그러면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그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날짜로 따져보자면은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 5월 7일까지 매도세를 쏟아냈던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JP모간 측에서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해서 90만 주 가까이의 매도 폭탄을 쏟아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이 5월 8일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수상하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었던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월 8일부터 지금 5월 18일까지 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JP모간 서울이 어느샌가 다시 140만 주를 채워서 매수를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건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새로운 평균 단가가 형성되어 있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견인해주면서 그들이 떠나가는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으니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는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어떤 구간에서 휴림로봇에 이 숨결을 불어 넣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전에 없던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 이렇게 찍혔었던 휴림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전까지 있었던 매물을 싹 다 잡아먹는 이런 캔들 흐름을 보여주면서, 자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물론 여러분들 이게 그들이 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다시 한번 이 SK 인수 썰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많은 개인분들께 이게 지금 휴림로봇이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정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SK의 인수가 됐기 때문이구나라고 망상을 하게끔,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들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싹 다 팔고 도망가자 휴림로봇이 이렇게 거의 하한가에 가까이 밀렸었던 사태가 분명하게도 발생이 됐었던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대원전선 굉장히 수상하게 그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트상으로도 21선에서의 지지를 해줘놓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특히나 바로 이 투호 종목을 지정 해제시킬 수 있는 날짜 자체가 바로 오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최초 판단일이 5월 18일이라는 얘기인데, 오늘 너무 과도하게 주가를 올려버리는 케이스에선 오늘의 상한가가 바로 얼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18,430원 영역이었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겠다?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가 보시다시피 18,040원 영역이었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가버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 구간을 넘어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럼 지금까지 공들였었던, 그러면서 주가를 철저하게 억눌렸었던 바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공들인 보람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안 사는 구간에서 매수세를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다가 개인분들이 따라붙는 구간이 붙어와 버리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를 무섭게 밀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대원전선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지금의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이 매수 타점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딱 들어보시면서 이게 지금 트레이더 K라는 사람이 대원전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그 흔한 광신도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릴 수 있으니 매도 타점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바로 이 5일선이 깨지는 영역에서 우리가 일단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5월 4일날 이날에 다음날 윗꼬리가 달릴 수가 있으니 매도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5월 4일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제가 분명하게도 대원전선 윗꼬리 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짧게 2초 정도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요, 근데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지금 대원전선의 지금 구간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광기가 끼어있는 구간이면서 우리가 오늘 종가 마감을 어딥니까? 여러분들 시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지켜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바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수요일날 갭이 뜬 상태에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대원전선 우가 거래 정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수급이 한번 쏠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나 싶더니만 빼버리는 윗꼬리 음봉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구간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부분을 5월 4일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원전선, 물론 윗꼬리 음봉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낙폭이 조금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의 영상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21선 낳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매수 타점 잡아가셨던 분들 정말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 자체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윗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단기적인 저점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21선에서의 매수 타점 미리 말씀드렸었던 대원전선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원전선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장대 항봉을 만들어 내줬었던 날이 바로 4월 2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날의 매수 타점 종가상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의 대원전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4월 23일 날에 대원전선을 8,08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자, 매도 대응 안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월 6일 날 윗꼬리가 발생되는 부분에서 19,480원 영역에서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중간에 한번 이 5일선에 갔다 오는 영역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잠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5일선을 위협하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간 이후로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 21선 아래꼬리에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5월 18일 날 13,45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우리가 저가가 이 마이너스 9%까지 밀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5에서 6% 정도는 수익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준다라고 했을 땐 이 2만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를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매도 대응까지 안내를 드릴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원전선의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원전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행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원전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 짜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000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5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원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원전선의 지금 구간은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종가가 오늘 시가가 몇 %였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89%로 시작을 했었던 바로 이 대원전선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양봉 마감하는 걸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의 흐름까지를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가 있겠고, 오늘 이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투자 경고를 해제시켰다라고 해서 바로 다음날부터 상한가로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한번 투자 주의로 강등되면서 흐름을 다 접어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앞전부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도 엄청나게 과도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여기서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렸었던 대원전선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 없는 하락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야금야금 올라오는 리테스트의 영역이 분명하게도 있었던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당시에 최대 매물대가 바로 이 구간에 찍혀 있었던 만큼 이 구간에서를 넘어가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갔었던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라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는 최소한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바로 이 허리매매법과 20일 이동평균선의 조합으로 인해서, 허리매매법이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케이스가 바로 이 피보나치 매매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과거에 있었던 바로 이 엔캠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보시다시피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찔러놓고 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이 발생을 했을 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튀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연속적인 점상 랠리를 가다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21선에서의 지지를 받아놓고 튀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바로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돈이 들어온 구간에서의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을 잘 지켜내봐주면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자, 우리가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지금 돈이 들어온 자리를 잘 지켜내봐주면서 흐름을 다져줄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바로 이 구간을 단기적인 저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종가까지를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내가 만약에 평균 단가가 17,000원 이상에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바로 그 아래로 낮춰놔야지만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에서 내가 이 윗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과 이 17,000원 언더에서 내가 평균 단가를 형성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할 때 있어서 마음가짐이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이렇게 평단을 줄 듯 말 듯 막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순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던져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아래에서 평균 단가를 형성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 던져야 되는 타이밍에 가감 없이 던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토대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신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 매도 대응 안내를 드릴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64425656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원전선의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원전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원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